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 공동소유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동의를 거절한 경우에 다른 부부 일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보실게요. 피고들은 부부로서 서울 서초구 D아파트 2호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부인이었어요. 2019년경에 F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도 중개를 의뢰했고요. 원고는 2020년경 H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의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어 매매 협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그러니까 매도인 측이었고요. 원고는 매수인 측이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7월 8일에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의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G는 2020년 7월 8일 위 송금 직후 피고 B의 휴대전화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요. G는 위 문자 메시지 전송 다음에 읽으시고 문자로 확인하였다는 문자를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추가 전송하였으며 피고 B는 그 직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회신하였습니다. 자, 어떤 문자 메시지였냐면요. D아파트 2호 매매가 14억 5천만이라고 매매가도 정했어요. 계약일은 언제 하기로 했고요. 중도금은 협의하기로 했고 잔금일도 2020년 11월 30일로 정해서 협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위 상기 계약을 위해 2020년 7월 8일 계약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매도인 B님 국민의 계좌로 송금함. 지금 보시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중 일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 잘 보세요. 그리고 송금된 1억 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만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도인은 배액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그러니까 해약금 약정이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도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의 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동시에 발송된 문자로 확인 후 확답 문자 부탁드립니다. 네, 공인중개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요. 그리고 매도인 측도 확인했다고 답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피고 C가 이제 피고 B의 남편이었어요. 2020년 7월 27일 G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송달하였습니다. 이 사건 문자 메시지에 의한 계약은 매매 대금의 10%에 미치지 못한 계약으로 가계약에 준하. 공인중개사 G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C로부터 위임장을 받거나 전화를 통한 의사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함. 위 계약은 공인중개사 G의 가실로 유효하지 아니함. 위 계약은 민법 제137조에 따라 전체가 무효임. 그리고 피고 B는 부인이죠. 2020년 7월 31일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1억 1천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 원인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 B는 2020년 7월 8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가 14억 5천만 원에 거래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음. 벌써 본인이 구두 합의하기라고 이렇게 썼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가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는 1심상의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 그러니까 피고 B는 이걸 가계약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피고 B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1억 원의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더하여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함. 그렇게 해서 1억 1천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요. 피고 B는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에 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은 피고들이고 매수인은 원고이다. 이렇게 당사자를 정했고요. 그럼 이 사건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계약에는요. 일단 매매 당사자,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한다는 점. 이게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증인 G, 중개사님이죠. 그 증인 G의 증언 내용이나 이 사건 메시지 중 1억 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한다. 이런 기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래 간행 등을 종합하면 계약금은 보통 매매 대금의 10%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금을 1억 4,500만 원으로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잔금 기일을 원칙적으로 2020년 11월 30일로 한다는 점 등 매매 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식까지도 개괄적으로 정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담하다 했어요. 그래서 가계약 상태가 아니라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 사건 계약 중 피고 C 부분, 그러니까 남편 부분의 유효 여부 및 피고 B, 부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를 했습니다. 일단 피고 C가 피고 B에게 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한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한 게 부족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고 B는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판례도 이 사건 계약 중 무권 대리에 해당하는 피고 C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 C에게 동의를 만약에 받지 못했다면 무권 대리 행위니까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에 의해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법원에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 후인 2020년 7월 12일 G에게 가계약금이 많으니 1억 원을 돌려주고 다시 계약하자. 매수인 이름도 모르고 신분증도 주고받은 적이 없으니 가계약도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도 했고, 피고 C가 G에게 이 사건 계약이 무효다. 이런 취지의 내용 증명도 송달했고요. 또 피고 B가 다시 G에게 피고 C의 위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다. 이런 취지로 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원고는 매수인이죠.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피고들의 의사를 전달받고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했고요. 결국 원고가 2020년 7월 31일에 피고들의 이행 거절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일부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함으로 이를 지급하라. 이런 취지의 내용 증명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부터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2020년 7월 31일자 내용 증명의 송달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이 계약의 해제에 따라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가 어디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있어요.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대법원이 기본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금 위약금 약정을 주장했지만 송금된 1억 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만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도인은 배액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는 합의 부분이 있었어요. 그 특약 부분. 이게 이제 원고는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해약금 약정에 해당할 뿐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시에 대비한 약정으로서 위약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위약금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래서 원고의 손해배상 예정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18억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시가 18억 원과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 14억 5천만 원의 차액인 3억 5천만 원 상당이 손해액이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제 원고가 이 3억 5천만 원을 청구한 게 아니라 원고는 이거 위약금 약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금 예정액으로 1억 4,500만 원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내에서만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시가가 올라가니까 아마도 동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유를 들어서 계약을 치려고 했던 거겠죠. 그 다음에 피고 B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해서 1억 1천만 원을 변제 공탁했잖아요. 그럼 이 공탁금만큼은 변제한 게 되니까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소결론 보시면 자, 미변제된 원상회복금과 손해배상금으로서 1억 5천만 원 이렇게 계산된 거는 처음에 지급받았던 돈 1억 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원고는 원래 이제 위약금 약정으로 주장했던 1억 4,500만 원이지만 법원은 지금 시가와 매매대금 차액 3억 5천만 원의 일부로 인정한 1억 4,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변제 공탁한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3,500만 원이 나왔고요. 일단 피고 B, 부인에 대한 청구는 인정을 했고요. 피고 C는 남편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 B, 그러니까 부인에게 이제 책임을 다 물은 거죠. 근데 어쨌든 부부관계니까 다 인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법원의 이제 판단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부 공동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했던 사안입니다. 자, 아파트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가 동의를 안 했다든가 이런 식의 사유를 들어서 계약을 틀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안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판례는 부인의 행위를 무권대일의 행위로 판단하여 부인에게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인이 지급받은 금원을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로 보았고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원상회복 의무는요, 기지급받은 금원을 말합니다. 매수인 측의 손해는 그 당시 아파트의 시세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의 차액이었는데 매수인은 그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했고요. 이에 매수인 측이 청구하는 금원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아파트의 시세와 매매대금의 차액만큼을 청구했다면 역시 그 금액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는 위약금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요.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뭐 계약금 상당하게 됐겠죠. 또 그 금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물론 무권 대리 행위이기 때문에 부인에게만 책임이 인정된 거예요. 손해배상의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인이 기지급받았던 금원인 1억 원이 있었죠. 거기에 원고가 청구한 계약금 상당의 1억 4,500만 원을 더했고요. 여기서 법원은 위약금 약정은 부인하였고 시세와 매매대금 차액 3억 5천만 원의 일부로 판단한 돈이에요. 이 두 개를 더한 돈에서 부인이 공탁했던 금원 1억 1천만 원을 공제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계약시 특약사항의 기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판결입니다. 매매대금 및 잔금 지급일의 합의,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한다는 기재로 인해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사항에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요 사안에서의 요 문자메시지 보낸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 저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아파트의 매매가격도 정해졌죠. 그리고 계약일도 정하고 잔금일도 정했었어요. 그리고 계약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송금한다. 이렇게 계약금 중 일부라고 표현도 했고요. 그리고 해약금 약정도 이렇게 기재를 했었습니다. 물론 위약금 약정을 기재했었어도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위약금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손해배상액이 더 늘어났던 경우였어요. 위약금 약정 안 하니까 지금 매매대금의 그러니까 시세에서 매매대금만큼을 뺀 그 차익만큼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지만 원고는 뭐 계약금만큼만 그러니까 청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만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게 꼭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정해지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 매도인 측이냐 매수인 측이냐에 따라서 또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게 좋고 없는 게 좋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건 상황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특약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